주요 뉴스입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과 청송 등 인접 지역으로 번지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경북 북부권에서만 15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고 곳곳에 주민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이 산불 위험에 처하면서 국가유산 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의 교도소 수용자 3천여 명에 대한 이감 절차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 여부가 걸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이 오늘 선고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와 맞물려 전국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이 북한은 언제든 추가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협상의 지렛대로 쓰기 위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비행 실험도 계속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뉴스는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대형 산불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영남권을 집어삼킨 산불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이 가장 심한 곳은 경북 의성 지역으로 산불 진화율이 66%에 그치고 있습니다. 주민 대피령이 곳곳에서 발령됐고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 경북 북부 지역에서만 모두 15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상 최악의 산불 피해가 우려됩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정예린 기자입니다. 산등성이를 타고 빨간 화염이 치솟습니다. 무서운 화마가 발생한 산 바로 아래로 민가가 보입니다. 영남 지역에서 시작된 동시다발 대형 산불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 산불은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울산 울주에서 진행 중입니다. 무섭게 번지는 산불에 인명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지금까지 청송과 영양, 안동, 영덕에서 모두 1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 지역과 의성, 울주 등에서는 긴급 대피령이 발령된 상태입니다. 주요 문화재도 피해를 입었는데 보물로 지정된 의성 고운사가 전소했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인근까지 불이 뻗쳤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사상 처음으로 국가유산 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습니다. 안동교도소와 경부 북부교도소 수용자 약 3,500여 명에 대해서는 대피를 위한 이감이 결정됐습니다. 병원 있는 데까지 불이 날아와 나오니까 차를 전부 다 폐차해가지고 밖에 대기를 해요. 산불 진화 속도가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거세게 부는 강풍 탓입니다. 남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비 소식이 간절한 상황에서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다만 강수량이 5에서 10mm 정도로 적어 산불 진화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방과 경찰, 지자체 등 모든 기관이 구조활동에 총력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계속 번지고 있습니다. 이젠 안동 지역까지 위험한 상황인데요. 천년고찰 고운사가 완전히 불에 탔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안동 하회마을과 병산서원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사상 처음으로 국가유산 재난경보가 심각 단계까지 발령됐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영현 기자, 지금 안동의 하회마을 쪽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안동 하회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에는 물을 가득 채운 소방차 여러 대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질 위험에 대비하는 모습인데요. 소방당국이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에 방어선을 구축한 겁니다. 한때는 하회마을 8km까지 불길이 근접하면서 일대 마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헬기 운용이 어려워진 가운데 안전을 위해 진화 인력도 모두 철수됐습니다. 다행히 바람이 잦아들긴 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았는데요. 어제 오후 6시 기준 경북 의성과 안동의 산불 진화율은 68%로
잔여 화산은 87km에 이릅니다. 산불 영향구역은 15,185헥타르, 피해 면적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불은 의성과 안동 지역을 넘어 인근 청송과 영양, 영덕 지역까지 위협했습니다. 소방당국이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기상 상황이 도와주지 않으면 산불이 잡힐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안동 하회마을에서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무섭게 번지는 산불에 곳곳에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기약 없는 이재민 생활이 시작된 건데요. 당장의 불편함도 크지만 이 산불이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뺏어간다는 생각이 이재민들을 더 큰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안병수 기자입니다. 경북 의성 산불이 안동까지 번지면서 안동시 전역에는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안동체육관에 급히 마련된 대피소는 몸을 뉘일 수 있는 막사로 가득 찼습니다. 주변 민가와 요양병원 등에서 모여든 이재민들은 두고 온 집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불편해. 내 마음이 걱정이 돼가지고 나타불 바람이 불어가지고 옷도 하나도 없는. 천왕봉으로 상징되는 천혜의 명산 지리산 바로 앞에도 화마가 접근했습니다. 가까스로 끈 불이 바람을 타고 다시 살아나는 현상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산청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 인근 구곡산에서 불길이 다시 살아났는데 지리산 국립공원이 시작되는 두류마을까지 직경 2km 거리에 불과합니다. 불안한 주민들은 집을 버려두고 마을 회관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해관에 모이라고 그래서 어진이 와서 밤을 새우고 그래갖고 여기서 집이 타면 어떻게 하나 그게 걱정이죠. 산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좀처럼 잡히지 않는 불길에 이재민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이번 산불은 밤사이 강한 바람을 타고 번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 산불을 막을 수 있었던 건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산불 특수진화대의 역할이 컸는데요. 이 산불 진화대에 목숨을 건 진화 현장에 심우영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깊은 산속 강풍을 타고 온 도깨비불이 마을 뒤편 야산을 덮칩니다. 소방차는 갈 수 없고 강풍에 헬기도 뜨지 못하는 상황. 진화대원들이 힘겹게 가져온 호스를 화염을 향해 뿌립니다. 산속에서 사투를 벌이는 산림청 소속 특수진화대. 마스크 위에 방독면까지 쓴 탓에 다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왼쪽 발목이 접질러진 상황에 산불 끌 때 다 힘들죠. 다 힘든데 그래도 제복 입고 전국에 435명밖에 못 입는 제복이잖아요. 의성군 안평면의 또 다른 야산. 진화대원들이 산길을 오르던 중 대피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칫 불길에 갇힐 수 있는 위험한 상황. 20여 분을 기다린 끝에 산에서 탈출합니다. 굴뚝 현상으로 바람이 활 타면서 이렇게 터지게 됩니다. 엄청 위험한 상황이라 가지고 쉴 틈도 없이 산불이 마을을 위협하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오고 또다시 출동합니다. 이곳은 의성군 병반마을입니다. 산불이 마을을 덮쳐 주택이 불타고 있는데요. 긴급 출동한 진화대원과 소방차들이 불을 끄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악전고투는 밤에도 이어집니다. 능선을 따라 불길이 다가오자 두 다리로 버틴 채 사력을 다해 불길을 잡습니다. 하지만 불길은 용암처럼 끝도 없이 밀려옵니다. 목숨을 내건 진화대원들. 산불 현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오늘도 화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대형 땅 꺼짐 현상, 이 싱크홀 사고로 실종됐던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고가 나기 전 정황도 드러나고 있는데요. 인근 주민들은 바닥이 갈라지는 전조 현상이 나타나 서울시에 민원까지 넣었다고 하는데 서울시는 조사 결과 이상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심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한 교차로입니다. 순식간에 도로가 무너져 내리면서 앞서 달리던 SUV 차량이 위로 튀어오르고 뒤따르던 오토바이는 추락합니다.
잠시 뒤 인근 도로와 인도가 또다시 무너지며 나무가 쓰러지고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이 놀라 대피합니다. 지난 24일 저녁 6시 반쯤 지름 20m, 깊이 20m 크기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40대 차량 운전자 한 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우지직하면서 쿵소리가 나서 나는 아주 차가 으스러졌는 줄 알았어. 막 나가보니까는 그 싱크홀이. 싱크홀에 추락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소방당국의 17시간에 걸친 수색 끝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MBN 취재 결과 싱크홀이 발생하기 전 전조 현상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취재진과 만난 사고 현장 인근 주유소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바닥 균열 등이 발생했고 지하 탱크에도 영향이 미칠 것 같아 지난 6일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주유소 바닥이 갈라지고 주유소에 있는 그 기둥 구조물이 떨어지고 그랬으니까요. 2월 달에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해갖고 3월 달에 그냥 완전 확 벌어진 거죠. 서울시는 2차례 현장을 방문해 확인했지만 집안 치마는 발견되지 않았고 주유소 내에 계측기 2개소를 추가 설치해 주기적으로 검측했지만 이상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싱크홀이 또다시 발생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학교 4곳은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다 선생님이 다 조심해 얘들아 이래가지고 만약에 제가 길 걷는데 싱크홀 하면 빠지면 못 나오는 거니까. 서울시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원인 파악을 위해 추가 조사를 벌이는 한편 경찰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노력하는 다수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줬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검찰과 조 씨 측 모두 항소했습니다. 투썸플레이스가 오늘부터 케이크와 커피, 음료 등 58개 품목의 가격을 평균 4.9% 인상합니다. 케이크 가격은 평균 2,000원 오르고 레귤러 사이즈 아메리카노는 200원 오른 4,700원에 판매됩니다. 올해 첫 고등학교 전국 연합 학력 평가가 오늘 시행됩니다. 이번 평가에는 전국 1,941개 학교에서 124만여 명이 응시합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오늘이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자신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하루를 맞이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에게 오늘 2심 선고가 내려지는데요.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한 1심 결과를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무죄를 선고할지 오늘 재판 결과에 따라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이시열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어제 대장동 재판에 출석한 이 대표는 선고 결과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선거법 2심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2심 재판을 가를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한 거죠. 1심 재판부는 김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고 김 씨를 경기 성남시장 때는 몰랐고 경기지사일 때야 알았다는 취지의 나머지 발언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지난 2021년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 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도 문제가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들이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걸린 재판을 앞두고 민주당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 방어에 나섰습니다. 검찰의 억지 기소라는 주장은 물론 지난 1심 판결도 잘못됐다며 사법부를 겨냥하기도 했는데요. 민주당은 무죄를 확신한다면서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계속해서 표선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과에 말을 아낀 대신
민주당은 당 차원의 무죄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낸 검찰의 억지 기소라면서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는 정치 보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서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입니다.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왔던 1심 결과도 문제 삼았습니다. 1심 재판부가 이 대표 발언의 맥락을 무시하고 조작된 사진을 근거로 판결을 했다며 2심에서는 무죄가 나올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 재판 등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에도 판검사, 변호사 출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가 이 법리 다툼만 해가지고 봤을 때 무죄가 저희는 확실하다. 다만 요즘의 사태들을 봤을 때 그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지 않길 바란다. 당 입장에서 원치 않는 중형이 유지될 경우 재판 결과에 대한 반박 근거로 삼겠다는 의도가 담긴 걸로 풀이됩니다. 사법부 압박이라는 지적을 고려한 듯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에도 의원들의 법원 출석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는데 상당수 의원들은 법원을 찾아 이 대표 무죄 주장에 힘을 보탤 전망입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앞두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유죄 증거가 차고도 넘친다며 1심 재판에 이어 이번 2심에서도 유죄 선고가 당연하다 주장했는데요. 민주당의 천막 당사를 두곤 재판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장외 투쟁에 불과하다 평가절하했습니다. 여권 반응은 김도영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은 다시 이 대표 때리기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장외로 나선 것 아니냐며 민주당이 사실상 내란 선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에 비명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애 투쟁에 돌입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항소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 대표가 갖은 수단으로 800일 가까이 재판을 지연시켰다며 재판부가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심에서 허위사실 공표가 명백히 확인되었고 증거는 차고 넘치므로 피선거권 상실형 원심 판결이 유지될 것입니다. 원내에서도 거친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사망 선고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고 김정재 의원은 유죄가 되면 방탄복 두세 겹은 입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도대체 언제쯤 나오는 걸까요? 헌법재판소는 이번 주 목요일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해왔던 것처럼 통상적인 재판들의 선고를 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일단 내일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하긴 어려워진 건데요. 이번 주를 넘겨 4월 선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현지우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달 정기선고를 내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 한 달에 한 차례 정기선고를 해왔습니다. 이날 정기선고를 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일 하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예정돼 있어 헌재가 만약 이번 주에 윤 대통령 선고를 한다면 오는 28일 금요일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평의가 좀처럼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4월 선고 가능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소추안 접수 이후 100일을 넘겨 역대 대통령 중 최장 심리 기간을 매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을 두고 여러 해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선 헌법재판관 사이에서 세부 쟁점을 두고 여전히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일부 재판관들이 결론은 정했지만 별개의 의견을 내기 위해 고심을 이어가느라 평의가 끝나지 않고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다만 다음 달 18일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만큼 탄핵 심판 선고는 아무리 늦어도 4월 중순 전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농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트랙터와 화물차를 끌고 와 집회에 나섰습니다. 시위대는 트랙터를 타고 서울 광화문까지 행진하겠다고 밝혔는데 경찰이 이 트랙터의 서울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남태령에서 또 대치가 벌어졌습니다. 한때 경찰과 실랑이가 벌어지면서 충돌 우려 등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습니다. 최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과 경기 과천을 잇는 남태령 고개에 트랙터를 실은 화물 트럭들이 진입합니다. 도로에는 경찰 버스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주차됐고 인간벽을 이룬 경찰들이 트럭 주위를 둘러쌉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회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며 트랙터 시위에 나선 모습입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전농은 애초 트랙터 20대와 트럭을 타고 광화문까지 행진할 계획이었지만 경찰은 보수단체와의 충돌을 우려해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전농 측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트럭 20대만 서울 진입을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전농은 트랙터를 화물 트럭에 실어서 가겠다며 다시 서울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차량을 막아선 경찰은 화물칸에 실린 트랙터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는 만큼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동을 않겠다고요. 그러면 일단 내리기만 해달라고요. 여기가 주차는 불법 주차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집회 장소도 아니고. 전농 집회와 불과 40m 떨어진 곳에선 탄핵 반대를 주장하는 맞불 집회도 열렸고 다행히 탄핵 찬성 측과의 큰 충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남태령 일대에 기동대원 1,700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고 경찰을 바닥에 넘어뜨린 전농 측 참가자가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최민성입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복귀하자마자 또다시 곧바로 탄핵 카드를 꺼내들며 압박에 나섰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당장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라고 엄포를 놨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까지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탄핵 집착은 중증이라고 비판하며 이 대표의 잦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한덕수 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하라며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즉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탄핵은 기각됐지만 위법 사유가 사라진 건 아닌 만큼 헌법을 지키란 겁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MBN에 한 총리를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구두로 임명하라고 말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도 그대로 추진합니다. 내일 본회의에 탄핵안이 자동으로 보고되면 72시간 내 추가 본회의를 열어 표결한다는 계획인데 당 안팎에서 자성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한 정도의 국정 공백이 생긴 거죠. 원내 다수당으로서 민주당도 책임감을 느껴야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계속된 탄핵 공세에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 대표의 탄핵 집착은 중병 중증 상태라고 비판했고 윤상현 의원은 사실상 국헌문란 행위로 이 대표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도부는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최 부총리 탄핵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지 말아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국회의장은 국회가 정쟁의 장이 되지 않도록 운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까지 주도권 선점을 위한 여야의 탄핵 공방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감사원이 야당의 무더기 감사 요구에 대해서 첫 제동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감사원은 이런 야당의 주장에도 아예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으며 야당 청구를 사실상 각하 처리했습니다. 이 소식은 강재목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방통위의 2인 체제가 불법이라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원장과 상임위원 4명 등 모두 5명으로 구성되는데 여야 대립 속에 지난 2023년 8월부터 위원장과 대통령목 위원 1명 등 총 2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넉 달 정도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상 각하 처리했습니다. 사안에 대해 사법기관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고 관련법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감사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을 기각하며 2인 체제가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서울행정법원 1심은 지난해 12월 2명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방송문화진흥회와 한국방송공사 이사 선임 과정이 불법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회는 방통위 2인 체제뿐 아니라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의혹, 윤석열 정부 의대 증언 등 모두 45건의 감사를 감사원에 요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청소년으로 보이는 한 여성의 몰상식한 모습이 CCTV에 포착돼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최근 SNS에 확산하고 있는 영상인데요. 커다란 가방을 맨 한 여성이 길거리를 걷다가 멈춰서더니 컵라면 국물을 마시고는 그대로 젓가락과 컵라면을 바닥에 통째로 휙 내동댕이 칩니다. 남아있던 컵라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고 쓰레기가 나뒹굴었지만 여성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가던 길을 가면서 머리카락을 정리하는데요. 누리꾼들은 가정교육 문제다. 학교 게시판에 박제해놔야 한다. 어른들도 테이크아웃 커피잔 아무데나 올려두지 마라. 상상 초월이다 등 충격적이란 반응을 보였다고 하네요. 고 김세론 씨의 미성년 시절 교제 의혹이 제기된 배우 김수현 씨가 대만 팬미팅 행사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주최 측인 대만 세븐일레븐은 어제 SNS를 통해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었던 팬미팅이 배우의 일정 조정으로 참석할 수 없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팬미팅은 김수현 씨가 최근 김세론 씨와 관련한 의혹이 연이어 불거진 이후 처음으로 대중과 만나는 공개 행사여서 국내외 많은 관심을 모았는데요. 팬미팅 위약금은 약 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김수현 씨 측은 고 김세론 씨가 성년이 된 이후에 교제한 것이란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김수현 씨의 글로벌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릿빛 백설공주 캐스팅으로 논란이 거셌던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실사 영화 백설공주가 흥행 참패 위기에 놓였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외신에 따르면 제작비 3,700억 원을 투입한 백설공주는 개봉 첫 주 북미 시장에서 4,300만 달러, 약 631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데 그쳤습니다. 디즈니 스튜디오 확장에 기반을 마련한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는 1937년 디즈니의 첫 장편 애니메이션인데요. 원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이번 실사판은 눈처럼 하얀 피부를 가진 공주로 묘사된 백설공주를 라틴계 배우로 캐스팅하면서 원작 훼손이란 논란이 이어졌고 지나친 CG 사용 등으로 미국 현지에선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국가정보국이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털시 게버드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북한 김정은이 국제사회에서 암묵적으로 핵 보유국의 지위 확보를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한나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 DNI가 상원정보위 청문회에서 미국의 역량에 도전하는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해 상세히 언급했습니다. 먼저 북한은 언제든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North Korea is probably prepared to conduct another nuclear test on short notice and continues to flight test its ICBMs to demonstrate their increasing capabilities as leverage in future negotiations.
DNI는 또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암묵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 동맹국들은 물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전략적 재래식 핵 역량을 확보하려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공고화된 전략적 파트너십이 김정은에게 더 많은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핵 보유국을 위한 목표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국제적 위상과 대미 협상력 제고가 핵 보유국을 추구하는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공개된 DNI의 연례 보고서에서는 한반도를 대상으로 하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언급됐습니다. DNI는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억제하려는 자신들의 노력이 효과가 없어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도발을 확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월 24일 발발 3년을 넘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북한을 더 대담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오르면서 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젠 버스에 이어 KTX 요금도 오르는 걸까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KTX 요금 인상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17% 정도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만약 요금이 오른다면 14년 만에 인상이 됩니다. 이혁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KTX 일반실 요금은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59,800원입니다. 물가 부담을 우려한 정부가 요금 인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14년째 그대로인 겁니다. 코레일은 고속버스와 항공요금은 같은 기간 20% 이상 올랐는데 철도 요금만 그대로라고 주장합니다. 특히 퇴역을 앞둔 KTX 차량을 교체하려면 5조 원가량이 드는데 이 돈을 마련하려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합니다. 누적 부채가 21조 원이고 이자 비용도 한 해에 한 4,130억 정도, 그러면 하루에 한 11억 정도 이자를 부담해야 돼서 이에 따라 코레일은 지금보다 17% 정도는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내용을 올해 업무 계획에 담았습니다. 코레일 계획대로 철도 요금이 17% 인상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일반실 비용은 7만 원까지 오릅니다. 변수는 소비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 전기, 가스에 이어 또다시 들려오는 공공요금 인상 전망에 시민의 한숨소리는 커집니다. 17% 일단 올리는 거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밥 한 끼가 달려있는 그런 금액이라서 저희한테는 큰 부담일 수도 있고 안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철도 요금은 정부가 고시한 상한 아래에서 결정하게 돼 있어 코레일이 검토 중인 수준까지 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국책은행인 IBK 기업은행과 농협조합에서 2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대출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 현직 임직원 부부 등 28명이 882억 원 상당의 부당대출 58건을 실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에서도 등기 업무 담당 직원이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변조해 1,000억 원이 넘는 부당대출을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급수단은 신용카드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지급수단 조사 결과 신용카드 이용 비중이 46.2%로 가장 높았고 체크카드가 16.4%, 현금이 15.9%로 뒤를 이었습니다. 20대, 30대에선 모바일 카드를 신용카드와 비슷한 수준으로 선호했고 60대 이상은 신용카드 다음으로 현금이 가장 친숙하다고 답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원룸의 평균 월세 가격이 보증금 1,000만 원 기준으로 67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강남구가 평균 97만 원으로 가장 비쌌고 도봉구는 44만 원으로 가장 저렴했습니다. 서울 월세의 평균 상승폭은 1.4%로 전체적으로는 낮았지만 성동구는 16.7%로 상승폭이 가장 컸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귀여운 아기 판다 쌍둥이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취재진의 열기가 대단합니다. 어미와 함께 장난을 치며 노는 모습을 보러 홍콩으로 가보겠습니다. 엄마 판다 잉잉과 쌍둥이 아기 판다들입니다.
오랜만에 재회한 새끼들을 부둥켜 안고 보살피는 엄마 판다 잉잉입니다. 판다 쌍둥이는 지난해 8월 태어난 뒤 어미와 격리돼 사육사들이 돌보다가 상태가 안정되고 나서 어미와 재회했습니다. 어미 판다 잉잉은 가장 늦은 나이에 새끼를 낳은 자이언트 판다로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제부터 쌍둥이 판다들은 새 사육장에서 어미 판다 잉잉과 함께 생존에 필요한 기술들을 어미로부터 배울 예정이라는데요. 판다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눈이 쌓인 높은 산 위를 반소매 옷을 입고 오르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중 한 사람은 옆 사람의 팔을 잡고서 뛰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니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도전에 나선 걸까요? 자세한 내용 화면 함께 보시죠. 불가리아 사람인 비터 아세노프 씨는 일반 마라톤보다 더 긴 거리를 완주하는 울트라 마라톤 선수이자 시각장애인입니다. 아세노프 씨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학교를 위한 모금 행사의 일환으로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에 달하는 8,848m 등산에 도전했습니다. 발칸 지역에서는 이 학교가 안내견을 양성하는 유일한 기관이라는데요. 불가리아 수도 소피아 인근의 비토샤샨을 이틀에 걸쳐 19번 연속으로 왕복하며 8,848m 등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틀 내내 잠을 자지 않고 오직 먹을 때만 쉬면서 도전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집이 불타오르다가 갑자기 폭발을 했다는데요. 어찌된 일인 걸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폭발할 때 터지는 불꽃의 모양과 색깔이 마치 폭죽과 비슷합니다. 이 집은 폭발하기 며칠 전에 집에 쌓인 폭죽용 화학물이 폭발해 사람이 다치고 개 한 마리가 갇히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화학물이 너무 많아 물에 닿거나 움직이는 게 더 위험해서 차라리 불태워서 폭발시키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는데요. 불을 놓기 전에 인근 주민들을 대피하고 폭발하는 순간을 침착하게 기다리자 집이 폭죽처럼 폭발한 겁니다. 미국이나 독일 등에서는 집에 다량의 폭발물이나 폭죽을 두다가 폭발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는데 유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생일날 선발 등판한 한화의 류현진 선수가 6이닝 무실점 호투로 괴물다운 모습을 뽐냈습니다. 하지만 한화의 타선이 LG 투수들과 호수비에 꽁꽁 틀어막히면서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프로야구 소식 신영빈 기자입니다. 프로 데뷔 20년 만에 처음으로 생일날 선발 등판한 류현진은 신이 난 듯 괴물다운 모습을 뽐냈습니다. 메인운 홍창기를 얼어붙게 만들며 경기를 시작하더니 2회와 3회에도 날카로운 제구로 잇따라 삼진을 잡아내며 주말 내내 뜨거웠던 LG의 타선을 잠재웠습니다. 4회에는 선두타자 송찬이에게 2루타를 맞았지만 다음 타자 오스틴의 타구에 몸을 날린 심우준의 미친 수비에 힘입어 위기 탈출. 류현진은 6회까지 볼넷 하나 없이 5탈삼진 무실점으로 완벽투를 펼쳤지만 승리를 선물 받는 건 다음 기회로 미뤄야 했습니다. LG가 엘동원, 에르난데스의 7이닝 무실점 역투로 류현진과 팽팽한 투수전을 펼치더니 결국 하나 불펜을 공략하며 승리를 거둔 겁니다. 고비마다 터져나온 인상적인 호수비로 홈팬들을 열광시킨 쌍둥이 군단은 개막 3연승으로 신바람을 냈습니다. 이런 수비 하나로도 경기를 좀 바꿀 수 있구나. 뭐 이런 공격이 야구의 전부만은 아니구나라는 걸 조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었던 게임이어서 저는 또 되게 뿌듯한 것 같습니다. 대구에 선 삼성이 화끈한 타선의 힘을 자랑했습니다. 이재현과 구자욱이 3런으로 기세를 올리더니 6회 김영웅의 그랜드슬램과 8회 박병호의 솔로 홈런까지 묶어 NC를 제압했습니다. 광주에 선 기아가 나성범의 멀티 홈런 맹활약과 함께 대포 5방으로 키움을 격침했고 문학에 선 롯데가 연장열 투 끝 SSG를 잡아내고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드디어 오는 28일 찾아가는 청년 멘토링 축제 MBN Y 포럼이 열립니다.
올해는 멘토들의 멋진 강연도 준비돼 있지만 거기에 청년장학금 1,000만 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유승호 기자가 미리 둘러봤습니다. 제가 나온 이곳은 올해 MBN Y포럼이 열리는 고려대 화정체육관입니다. 오는 28일 세상을 물들일 주인공들이 이곳을 찾습니다. 세상을 물들여봐 페인트 유어 컬러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Y포럼은 유승민 대한체육회 회장, 추성훈 종합격투기 선수 등 화려한 라인업으로 꾸려졌습니다. 특히 당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번 Y포럼 현장 곳곳에서 참여형 이벤트 Y챌린지가 진행됩니다. Y챌린지는 연사들과 함께하는 정답 없는 퀴즈쇼와 미니게임 이벤트 쪼만한 운동회로 이루어집니다. 각 세션과 공연, 정답 없는 퀴즈쇼는 체육관 안 주 경기장에 마련된 본 행사장에서 진행됩니다. 총 8개 종목을 즐길 수 있는 쪼만한 운동회는 체육관 밖 야외 행사장에서 열리며 오전 10시부터 참여하면 크레딧을 2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은 개인전은 물론 3개 팀으로 나눠져 단체전에도 참여합니다. 개인전 최종 우승자는 청년장학금 1,000만 원의 주인공이 되고 단체전 우승팀에도 특별한 상품이 제공됩니다. 요즘 완전 추성훈 씨 유튜브에 빠져서 매번 보고 있거든요. 평소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는데 이런 기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이돌 그룹 르세라핌의 멤버 허윤진도 Y포럼 현장에 깜짝 등장해 세상을 물들일 청년들의 도전을 응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Y포럼 사전 등록은 오늘까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당일 현장에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연일 산불이 비상입니다. 이제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산불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 중이고요. 동쪽 지역에는 여전히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후부터 전국적으로 초속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어 화재 위험이 크겠습니다. 추가적인 피해 없도록 불씨관리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건조함을 달래줄 반가운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늦은 오후 제주를 시작으로 밤에는 남해안에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전국으로 확 내리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5에서 10mm 정도로 양이 많지 않겠지만 습도를 높여 화재 진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황사도 말썽입니다. 오늘도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중부와 호남은 오전에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그래도 늦은 오후부터는 농도가 점차 옅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6.3도, 안동은 5.2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전 26도, 광주와 대구는 25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날이 다시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MBN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